이번 영상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입니다. 자소서는 유튜브 영상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굳이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살면서 이야기거리를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교수님, 저는 집 앞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하고 놀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자, 혼자서 지내는 사람이더라도 책을 보거나 우리가 태블릿 PC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로 글을 쓰거나 과제를 하시기는 하잖아요. 자,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부터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가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한번 스스로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공부를 했는데 ESG 경영이라는 것을 배웠다. 자, ESG 경영을 무슨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웠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 자소서가 돼요. 또는 이번 수업에서는 민법을 배웠고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배웠다. 그 수업에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주의할 사항을 배웠다. 그 주의할 사항은 이러이러한 것을 배웠다. 그렇게만 적으실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자기소개서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겁니다. 자소서는 화려한 경험이나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의 이제 생활을 꼼꼼하게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저번에 뭐 했지? 내가 작년에 뭐 했지? 이런 것들을 휴대폰 이렇게 정리해가면서요. 사진이나 음성 같은 거 정리해가면서 보시면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말할 거리, 글감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만에 하나 활발한 분들이, 내가 대외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될 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좋아요. 다 좋은데 이 각각의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요. 마감 기한을 앞두고 급하게 제출을 합니다. 근데 급하게 제출하는데 문제는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왜 안 썼지? 특히나 내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기업인데 급하게 자기소개서 써요. 제출을 한 다음에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썼어야 되는데 그거 썼으면 더 합격일 텐데,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을 해서 평소에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면접은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새는 면접에 이렇게 당일날 안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약간 기상 상태가 좀 안 좋으면은 아예 면접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면접에 안 오게 되면 그 당일날이라도, 당일 1시간 전, 2시간 전이라도 면접에 죄송합니다,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담당자가 대번 알아듣고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없이 면접을 안 와버리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일도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면접에 관련된 사람들,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최하시는 분들이 모두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되면 바로 그 즉시 연락을 해주세요. 그게 두 달 전이든 한 달 전이든 며칠 전이든 내가 이래서 면접을 못 간다? 그럼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15분 전에, 또 여유 있게 도착하실 분들은 30분 전에 면접 그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 면접을 하는 건물 옆에 바로 앞에 계시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이게 면접을 이제 대기할 때 아무래도 좀 마음이나 숨 좀 돌리고 이게 면접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준비해왔던 것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면접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만 해도 요새는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0명의 면접 이제 후보자, 지원자가 와야 되는데 그 중에
세네 명이 만약에 결시해요. 빠져버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6, 7명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거의 뭐 면접 다 안 오고 한두 명만 남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실수를 좀 크게 내가 못하거나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을 예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은 만약에 면접에 기회가 생기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면접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장소에 도착하라. 그리고 면접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뭐 우리가 규정상으로는 뭐 보통 30분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30분 동안 볼 게 별로 없고요. 한 15분이면 거의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 웬만큼은 그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30분 면접한다 그러면 이제 발표 면접이죠. 그러니까 지문을 주고 나가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런 건데 그것도 그 지원자가 많을 경우는 그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요. 면접에서 가장 이제 의외로 중요한 것은 자, 면접하라고 통보를 받으면 일찍 가서 기다려라 라는 거고요. 자, 요새는 안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참석만 해도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소서와 면접은 세트예요. 세트이기 때문에 자소서 내용하고 면접 내용이 너무 다르면 의심을 받는 거고요. 요새 이제 자기소개서를 인공지능으로 쓰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인공지능을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자 6월 1일 날 아침 10시에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만약에 대신 써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나 날짜가 왜곡되거나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문맥을 다듬어주는 데에서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인공지능만 전적으로 믿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잘하는 요령이요. 자, 그거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요. 인공지능이 한번 입력을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을 한다? 자, 이 자기소개서로 만약에 면접을 한다면 면접 뭐 질문은 뭐가 나올 것이며 자, 인공지능에게 오히려 그 심사위원을 맡길 수도 있죠. 자, 인공지능인 너에게 네가 만약에 내 자소서를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또는 너는 합격시킬 것이니 불합격시킬 것이니 이렇게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면접 요령이라든가 뭐 태도, 복장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웬만큼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소서 면접은 하나의 연결고리 세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너무 이상하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